말씀 중에 이제 교육자 수급 문제를 말씀하셔서 다음 이슈를 넘어야 되겠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교육자 수급 문제를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총신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우선 그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목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양산돼 왔는데 사회적인 면에서 이거 어떻게 조명이 되어지고 있는지 현실에 대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목사 양산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도 좀 언급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장로이고 그래서 또 뭐 제가 또 우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이 성혁명 자유주의 신학 이 부분 때문에 교회 본부가 다 파탄 초토화돼 가지고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선교 능력도 상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주 강력한 적이 외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물 진화론에 대한 네오막시즘적인 사상들이 세상을 덮고 있고 또 교회 내에는 학문들에 대해서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복음적인 교리를 양보하면서까지 신학도 오염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장 교회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전국에 돌아다녀 보면 복음주의적인 전통 위에 굳게 서서 자유주의나 차근법 퀴어 신학과 맞서 싸우는 그런 목회자들과 성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성경적 가르침만 교양 있게 가르치면은 싸움이 안 나요. 그런데 자유주의가 빼버린 초월적 진리인 지옥의 실제성과 천국의 실제성, 성경의 무교리,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재림, 심판 이런 거를 선명하게 가리키면 이제 그 성도들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이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저항과 반발이 있죠. 그래서 전쟁이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좀 걱정하는 것은 왜 이렇게 수많은 신학 교수님들과 목회자님들이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자유주의 신학에 마취되고 수면받아서 썩어가고 있는데 이게 그 경계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깨우고 거룩한 전쟁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고 만약에 이 전쟁을 한다라고 할 때 굉장한 그런 헌신과 재정 후원을 할 만한 요건들이 굉장히 그래서 저희 지금 그 반대운동하는 유튜브를 열었는데도 이거 그냥 교회 후원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걱정하는 일반 성도들이 낸 후원으로 상당한 시민단체와 운동이 좀 영위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 과제도 있지만 지금 가장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 시대사조인 네오막시즘,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외부 사조와 내부의 자유주의 신학의 오염에서 차근법에 맞서 싸우는 퀴어 신학과 맞서 싸우는 목회자 양성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신학교가 전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전 세계의 신학은 또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자유주의를 또 기독교 하나로 인정하는 그런 틀 안에 있어가지고 교수님들이 또 싸우기를 힘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학문의 다양성으로 인정하도록 훈련받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의 교회만이 소수의 교수님들이 일어나서 퀴어 신학을 공격하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목회자님들이 복음주의적인 신학 선포들을 아주 담대히 하는 목사님들이 좀 깨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학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시 안에서 계속 대학의 공간을 유지하고 운영했던 대학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 학생 운영과 이런 학교의 수준이 계속 좀 높아져 가는 경향이 있고요. 도심화 경향 때문에.
이 캠퍼스를 주력을 바깥으로 뺀 데일수록 학생들이 가기 어려워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신학을 해보려는 분들도 저처럼 이제 일반에 있다가 나중에 좀 신학을 해보려는 분들은 야간 신학을 좀 찾고 서울 시내에 편한 곳 찾는데 뭐 유일한 곳이 저기 지금 백석이니까 백석은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다른 데는 이제 없어요. 없으면 이제 한참 걸려서 바깥으로 가야 되거나 이래야 되니까 이 기본적으로는 좀 우수한 자원을 모집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래서 캠퍼스의 건물의 규모와 땅의 면적은 신학교의 질과 전혀 무관한 오히려 요즘 하도 이렇게 발달해 있으니까 위치만 서울이면 적어도 땅 한 평 없어도 건물 안에 몇 층 정도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우수한 교수진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운영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총시는 장기적으로 우수한 신대원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수도권에 분교를 두든지 캠퍼스를 두든지 수도권 안에서 시내에서도 총신의 우수한 교육자질을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하지 않는 한 그쪽까지 멀어져 여기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쪽에 있으면 힘들어하는 수많은 자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기회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위치적인 부분을 이 도심으로 신대원이 확장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전쟁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힘싸워 소모적인 분쟁하면서 싸우기에 너무 시대의 상황이 긴박하다. 그래서 우리의 주적이 자유주의 신학과 바깥에 있는 유물론적인 시대사조랑 힘껏 싸우면서 제가 보기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좀 좋은 군사들을 우리 지금 제가 뭐냐면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유물론과 시대사조가 교육에서 가르쳐지고 사회의 문화를 덮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영원히 그쪽에 미혹돼서 오염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싸워야 할 거짓 이념과 거짓 신학과 맞서 싸우면서 정통 개혁주의적 정통성을 유지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신 목회자들을 양성을 힘껏 해보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전국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진 신학교에 재정 후원과 인적 헌신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성숙하고 있는 상태다. 만일 그 이슈와 무관하게 우리 내부의 자정 문제만 가지고 계속 싸운다고 하면 지금처럼 후원이 급감할 것이고 만약 대외적으로 교회의 공적을 향하여 힘껏 싸우는 목회자들 양성을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이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왜냐하면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그 교회의 자녀들이 대학 가서 지금 사회 가서 전부 동성애 성전환 차별금지법 사상에 오염돼 가지고 신앙을 잃을 판이에요. 그리고 젊은 목사들도 다 지금 이 부분에 확신이 없이 힘껏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의 핵심적인 생명신학을 생명교리를 지키기 위한 목회자를 힘껏 양성해 볼 테니까 후원해 달라고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의 총신의 거대한 잠재력이 되살아날 수 있다. 전쟁의 국면을 대내적 국면보다는 좀 대외의 공적을 위해서 좀 성도들이 연합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보는 것보다도 더 이제 대외적인 측면에서 이 계획주의 신학의 지평을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상당히 중요한 이런 견해를 가지고 말씀해 드리면서 야간 신학교 문제를 하면서 평신도들 가운데서 실제로 이제 재능 있는 분들이 신학을 하고 싶어도 그런 추구가 없어가지고 또 다른 교단에서 하고 이런 현상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 종신에 들어왔을 때 그 전에 야간 신학교 있어가지고 그 출신들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니까 일반 야간대 오는 밤에 오는 분들은 낮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인재들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공부를 했고 없다가 또 야간 신학교가 생긴 줄 알았는데 또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는 과정은 잘 모르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토론 못하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야간 신학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종신대학도 방만한 운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이 교단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교육학과, 유치원, 그 다음에 이런 학과, 그 다음에 이런 신학과, 요런 정도 음악과 정도만 축소시켜 가지고 일반 과목 필요 없이 정말로 양질의 교단을 필요한 평신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축소시켜서 아주 보석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게 칼리지 성격이 아니고 유니버시티 개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됐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점 와서는 대학의 운영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고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종합대학으로 갔거든요. 온갖 과들이 다 있어요, 그쪽은. 장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니멈 학과 외에는 별로 없어요. 우리 총진은 중간에 좀 어정쩡한 거죠.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내 생각에는 우리 이 대학을 정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때가 됐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과를 줄이자, 이건 대학 내에서 완전히 이제 역적이 되겠죠.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논의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학원도 그렇지만 이 대학도 학생 수급에 좀 앞으로 점차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자연 인구 감소가 지금 많이 지금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지금 감소가 아주 심각하게 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대사회 이 기독교 공신력이 엄청나게 많이 좀 떨어져 있고, 또 팬데믹 이후로 기독교가 또 그래서 주변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어떤 여론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이 부정적으로 좀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학도 잘못하면 세월 안에 좀 존폐기로에 놓이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그 경쟁력, 다른 대학에서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어떤 그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 한, 대학도 모노발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해서는 다른 대학과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점점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대학에 저는 기획실장을 하면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대학 음악과예요. 음악과인데 이 음악과는 일종의 교수 티오는 몇 명 안 되지만은 거기에 오페라, 그다음에 성악, 기악, 첼로, 바이올린 모든 것들을 또 올간까지 다 거기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수들을 생각 외로 엄청나게 많이 좀 고용을 하는, 물론 이제 외부 강사나 이런 쪽을 좀 많이 좀 고용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상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의 수지 타산이 별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여기에 좀 타겟책을 위해서 교단에서 우리 총신대학에 지원되는 돈은 한 해에 1, 2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운영이사회도 유명무실하게 됐기 때문에 실상 운영이사회가 있어도 또 돈을 안 내는 그 운영이사들도 꽤 많더라고요. 내는 데만 계속 내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우리 학교가 과거에 굉장히 잘 나갔을 때 교비가 한 400억 정도 좀 모아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돈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 돈을 빼놓고 실제 운영비는 굉장히 좀 마이너스로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곶감 빼먹듯이 좀 빼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고신대학처럼 아주 정규적인 종합대학으로 갈 건가, 장신처럼 아까 우리 심 총장님 말한 대로 아주 정말 독특한 경쟁력 있는 기독교적인 어떤 색깔이 강한 그런 몇몇 과들 중심으로 좀 남겨놓고 그냥 축소하든가, 좀 기도에 우리 총신대학이
서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총회나 또 재단이사회나 교수회에서 어떤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좀 오랜 동안에 연구를 좀 할 것 같아요. 뭐 몇몇 담론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울권, 수도권 못 가더라도 예를 들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예를 들면 광명이라도 좀 경기도 이론이지만 뭔가 이렇게 좀 동선이 가까운 그래야만 야간 신학교라든지 또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커리를 가졌을 때 일단 학생들이 가까워야 돼요. 직장 갔다 와야 되니까요. 양지까지 들어오기 어려우니까요. 또 총신들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육의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총신이라든지 총회 이제 타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는데 GMS를 포함해서 좀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GMS도 너무 좀 설려 있고 우리 양지가 뭘 있으니까 모두 총회사 하나의 단체니까 좀 복합 타운 형식으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해서 그런 것들을 옮기면서 우리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 교단 차원에서 뭔가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학생 수를 많고 학과를 늘려야만 교육부로부터 그 지원금 많이 받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키워서 결국 문제가 된 결과거든요. 그래서 전국교회가 반복된 이야기지만 관심 갖고 물론 뭐 교수님 말씀처럼 그냥 운영이사회로 후원이사회로 했으면 좋겠다지만 현실적으로 활성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후원하는데 물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학금 낸다는 것도 있지만 어떤 제도적으로 돈을 내는 만큼 자기들에게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뭐 권리를 좀 부여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국 교회가 정말 우리 그 총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런 좀 신선한 동기부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총신 발전의 미래지향적인 제안 가운데 하나가 저도 이제 이번에 어떤 그 총신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신입생 모집이 지금 굉장히 거의 저조하고 갈수록 이제 지금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 측에서 이제 좀 총회 요구한 게 뭔가 하면 신입생 우리가 신대원 들어갈 때 그 노예 추천서를 받아야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예 추천서는 노예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봐야만 서류를 현실적으로 떼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뭐 예를 들어 지방신학교는 총신 졸업은 별 문제가 없지만 졸업하고 내가 총신 신대원을 가고 싶은데 우리 교단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그때 서류 떼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합격 후 1년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좀 유예기간을 달라. 그러면 학생들 모집하는 훨씬 더 선순환적인 될 수 있다. 이거에 걸려서 못 온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행정적으로 좀 총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유예해 주면 헌법을 거칠 수는 없는 거지만 1년 안에 노예 들어가서 해당 지역 선비로 교회에 들어가야만 우리 노예고시 볼 수 있거든요. 당회장 추천서가 안 들어가면 노예고시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금 유예하면 훨씬 더 신대원생들을 뽑는데 좀 많은 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하나 주어진 당면한 문제. 고신이 그 처음에는 고신대학이 이제 세례 받은 사람만 대학에 받았거든요. 근데 학생이 안 오니까 그게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디베이트를 하다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세례 받는 걸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알기로는 없애고 이제 다 봤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니까 이 교육기관이라는 이 기관이라는 게 대학이 들어와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을 데려오는 게 대학 교육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 교육도 좀 폭을 넓혀가지고 총신에 와서 교육 받고 싶은 사람이 와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총신 목회가 되기 위해서 1년 이내에 또 정체성을 바꾸든지 해서 이렇게 좀 폭을 넓혀야지
지금 이 시대에 꼭 노예에서 받은 사람만 다 하고 안 그러면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너무 이렇게 좀 교단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은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게 교육이지. 그래서 미국의 그 어플라이 배우면요. 그 미국에 어플라이 하는 모든 그 학교의 그 밑에는 인종, 종교 차별 절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 입학 원서에 그때. 근데 그걸 담자는 건 말이 아니고 신대원의 신학적 정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다른 교단 사람도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사람 만들어야 되죠. 그런 폭넓은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고. 대학도 내가 볼 때는 대학 교육은 더 그렇죠. 더 폭넓어야죠. 그래서 이제 이해서 안 되는 사람도 들어오게 하자. 그까지는 제가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이해서 안 되는 마지막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 놓고서는 채플 못 드리겠다고 헌법 소원내고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그거는 또 문제죠. 문제인데 그 지금 제일 그 종신에서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재단 이사가 아직까지도 총회가 원하는 이사로 구성이 안 돼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있고 이게 굉장히 지금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 그게 이제 그 우리 원래 총회에서 생각할 때 재단 이사가 되지 않아야 될 사람까지 있다는 그런 이제 아픔들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지금 어떤 면에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관선 이사의 연장성상에서 지금 이 재단 이사가 구성돼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겠거든요. 일정 시간이 경과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운영이사에 복원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운영이사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일정의 유예기간을 두고 준비해야 되고 또 상황이 많이 좀 달라졌으니까 잘 바꾼다고 했지만 또 운영이사에서 바꿀 어떤 그런 규정이나 선거 규정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총장만큼은 교수로 제안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총회 정치권이 들어가서 네. 총장까지 좌지우지할 이유는 없다. 이거 뭐 제가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충분히 운영이사회나 재단이사회가 총회에서 파송된 사람으로 하면 충분한 역할을 거기까지는 할 수 있고 학교에 고유한 어떤 그런 영역은 교수분 중에서 총장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고 물론 또 교수분들이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 한다지만 바뀌어진 선거 규약에 의하면 절대 그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 그러면 바로 자격을 상실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정당의 공천에서 공고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또 그 13명 가운데는 교수분들, 학생, 또 총동문회 다 해당 당사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젊은 학생들이 있는 데서 거기서 망신스럽게 특정인을 뭐 한다든지 그럴 수가 없도록 지금은 어느 정도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100%는 아니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진일보한 그런 제도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오셔서 정말로 좋은 말씀 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합동 타임스 이름이 아주 좋은데 앞으로 총회를 위해서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담론회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